어떤 섹터들 OX를 통해서 다음 주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지금 시작해 볼게요.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최진웅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만 해도 증시가 그래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끌어올려 줬습니다.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일단 이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다음 주 전망 간단하게 듣고 한번 섹터 레드앤블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기분 좋은 흐름이었나요?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네.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어제 시장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왔죠. 특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하반기에 우리가 로봇주들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추가로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시장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강세 이후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도 이런 개별주 장세 속에서 추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최진웅 매니저가 봤을 때 오늘 흐름 보면은 이제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도 개별 종목 장세지만 뭔가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세의 흐름이 좀 많이 나와줬어요. 이제 메이저들이 좀 동시적으로 좀 매수세를 좀 유발을 시켜주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줬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AMD 쪽에다가 지금 HBM3까지도 지금 인증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도 HBM3 추락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엮여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HBM3 관련한 필두로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제 개별 장세가 여전히 좀 부각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좀 반도체가 키를 확실하게 좀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개별 장세도 오히려 좀 막을 내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라는 전제를 한번 깔아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 섹터 반도체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반도체가 과연 주도 섹터로 이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OX 확인해 볼게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X가 나왔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로봇만 보실 거예요? 로봇만 본다기보다는 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한쪽 메이저의 수급이 집중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집중이 됐지만 오늘은 또 이런 매수세가 달라지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이번 주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보게 된다면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말에 이런 수급 상황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 상황과 기관의 매수 상황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집중되는 수급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까지 이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겠지만 현재 이런 개별주 장세, 다음 주에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지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 주 개별주 네. 장세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흐름만 보고 좀 일희일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진웅 매니저 이제 5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6.13%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급등이고 다른 종목으로 치면은 거의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걱정되는 건 오늘 이렇게 급등 정도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사실 뭐 HN3 쪽이 좀 효과가 좀 나타나줬다고 지금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와줬고 기관의 매수세보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거의 4배 이상 지금 수급이 좀 많이 살아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투자 매력도를 좀 일단은 좀 느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의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려면은 디램의 현물 가격이 확실하게 좀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디램4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5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금 좀 하락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 주력 제품인 디램4의 현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으로 나타나줘야만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반등 업황에 대한 좀 개선 부분도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좀 상승만 놓고 보면은 결국 이제 재료 부분들이죠. 네. 재료랑 좀 모멘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일단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 좀 수심을 잡아준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 HBM3 관련한 좀 재료 모멘텀 자체가 언제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만약에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시기 쪽에서 현물 가격까지 만약 좀 반등세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상승 개선 강도폭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수요 회복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줘야만이 회복 반등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시기이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 쪽에 지금 하반기에 HBM3 관련한 지금 공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제 TSV 쪽에 대한 설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인 출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엔비디아 쪽이랑 ADM 쪽에다가 HBM3를 출하를 한다는 부분들이 그쵸. 다소 시장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가에서 어떻게 보면 감가 상각비가 비중 좀 높은 반도체 특성상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좀 축이 확실하게 좀 키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부터 좀 조기 감산 종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급증할 생산 공급에 대한 수요를 확실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지 여부가 하반기는 좀 하나의 좀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디램 가격의 반등도 함께 좀 동반이 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흐름까지 전 좀 추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이제 다음 주를 이어서 뭔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반도체 쪽이 좀 자리매김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성은 좀 크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보시는 뷰 자체가 뭐 2차 전지 아니면 HBM3 쪽 관련한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황에 대한 샌디머티가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 줄 거라는 지금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준 상태인데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은 테마성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잠시 좀 매매를 쉬고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가라는 메리트가 부각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출발해 주니까 시스템 반도체부터 반도체 장비, 소재까지 전부 다 뭐라 할 것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부분 업황이 바닥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오히려 지금 좋아질 수 있는 현물 가격이 반등이 안 나와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결국 현물 가격인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는 견해에서 지금 바닥이랑 견해까지 합쳐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2차 전지 아니면 좀 반도체 쪽이 좀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을 해주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디램 가격 반등이 나왔을 때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최준 매니저님, 근데 우리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해서 지금 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디램 가격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시클리컬 산업 자체가 이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할 때부터 반도체들은 특성상 좀 많이 움직여주거든요. 횡보할 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아니라 이제 반등이 나와줄 거라는 그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반도체가 좀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물 가격이 재차 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물 추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반도체 쪽에 좀 집중적으로 포트를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디램 가격은 확실하게 좀 보면서 좀 네. 유출을 하면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램 가격 계속 확인해 가면서 반도체 우리가 포트의 비중도 좀 늘려가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송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반도체 X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 섹터 이야기를 한번 반도체 내 섹터 뭐 소부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강해요. 그런데 반면에 뭐 소재와 기판은 좀 약한 모습이란 말이죠. 소재와 기판은 키 맞추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반도체 장세가 이렇게 쭉 갈 때 장비, 시스템 반도체 오늘처럼 이쪽만 더
비중이 쏠릴까요? 이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수를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지수요? 반도체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내에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다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 이런 장비주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대형주들에 비해서 이런 시총이 낮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매출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함께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이 함께 올라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군들이 언제 올라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을 다시 딛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이 늘려나가면서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수급 상황은 집중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반도체주들, 대형주들의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집중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부장제주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도체주들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 상황들 속에서도 소부장제주들은 큰 반등 없이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여부와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언제 움직일 수 있을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 종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잘 올라갔는데 네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빠졌는데 이게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바뀌는 추세인가요?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겠죠. 일단 좀 선반영이 되면서 뭐 결국 대장주 두 종목이 상당 부분 좀 상승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좀 예시를 해서 좀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미래 이익치 부분들이 있어서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에 좀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그럼 앞으로 안 좋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HBN3 쪽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확고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의 주가가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미래 성장치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점 부분들의 성장성을 현재 주가에 부여를 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혀야 돼요. 주가 조정이 지금 나와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멀티플은 좀 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폭발적인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HBN3 쪽의 모멘텀 그리고 그에 필두로 SK하이닉스까지도 좀 모멘텀 같이 좀 엮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멀티플은 다시금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수랑은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지수와는 좀 지수를 보고 추세 추종을 해서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수익성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지수와는 좀 별개로 지금은 산업군 내에서 좀 특성 산업군의 좀 성장성을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가 좀 매수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 또 최진우 매니저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중에 탑픽 종목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네네.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기판 관련해서 어. 심텍을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심텍 같은 경우도 몇 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앞전에는 좀 심텍 쪽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던 게 디램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램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소폭 줄어들면서 디램5로 어느 정도 매출을 확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매력도가 내려갈 만한 리스크를 좀 완화를 시켜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낸드 업황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낸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출 비중이 메모리 쪽에 좀 큰 심텍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실적 개선 강도도 커질 것이고 주가의 개선 강도도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기판 쪽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패키징 장비 쪽 과 기판이 올라간다면 네네. 키 맞추기도 괜찮을 거라 보세요?
저는 솔직히 키 맞추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네. 그만큼 매물이 출하량도 늘어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엮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섹터에서 이제 자율주행 부분들 이야기가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자율주행 쪽에 대한 출하량도 증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도 매물이 비중도 지금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공통적으로 산업군 자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좀 상반기의 턴어라운드 부분들을 지금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키 맞추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두 분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올랐던 건 사실 반도체가 끌어올린 거고 코스닥은 빠졌던 이유가 2차 전지 섹터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세요. 2차 전지 안 그래도 지금 좀 힘든 흐름인데 이 수급 흐름이 반도체로 유입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손가람 매니저님, 2차 전지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요? 2차 전지 종목군들 내에서 이런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키 맞추기 전체 어디와 키 맞추기죠? 섹터 안에서 아직까지 2차 전지 내에서 밸류에이션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채우시는 것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오지 않은 섹터 내의 종목군들을 이렇게 다시금 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제가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함께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점은 수급 상황이 한쪽에만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상반기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반기 초반에는 한쪽으로 몰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이 바뀌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종목군들,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한쪽 섹터의 수급이 꾸준히 몰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쪽 섹터가 수급이 몰렸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이후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한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을 쫓아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이쪽 반도체와 2차 전지 수급이 함께 분산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호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송가람 매니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하반기에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두 섹터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한다는 부분들은 일단 수급이 안 살아나면은 두 섹터가 같이 좀 움직이는 다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같이 움직인 적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반도체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고요. 네. 반도체가 움직여지면 지금처럼 또 2차 전지 쪽에 조정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업군에서 같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섹터를 같이 움직여 주려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막대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 자금의 유동성 가지고는 한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네. 2차 전지는 오히려 눌릴 때 우리는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눌릴 때가 저는 또 하나의 또 눌림목을 노려볼 수 있는 매수 기회라고 현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수급 쏠림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만해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현대건설의 SMR 첫 수주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수목금 통해서 조용해졌는데요. 다음 주 과연 어떻게 될지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원전은 확실히 이슈 없으면 주가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나왔죠. 네. 바로 SMR입니다. 이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죠. 그 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수주했다는 물량 자체도 굉장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큰 수주 물량, 더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호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뉴스가 재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지금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지켜봐야 할 섹터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추가 수급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번 주 시장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번 주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네. 의문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한 호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원전주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이 종목도 그 미래 산업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정작 지금 원전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실적이 찍히진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원전주들도 잘 달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전주들이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고 하려면은 저는 30년 이후가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멀군요. 결국에 지금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부지공사는 지금 착공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건설 인허가 부분들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완공 날짜가 34년, 33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지금 30년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한다는 부분들을 예상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전력 쪽에서 필요한 것은 원전이고요. 지금 각국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필수로 필요한 게 또 원전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차세대 원전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좀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대형 원전 모듈에 대비해서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적은 투자 규모에 어느 정도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SMR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수급면만 봐도 외국인이 좀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에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매수세는 들어와주는데 실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줄 만한 모멘텀이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커질 산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커질 산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좀 먼 이야기고 사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는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이 나와주고 있고 그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성 찍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래 성장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원전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나온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부분들이 없으니까 결국에 성장하는 건 알지만 그게 언젠데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현재로서는 저는 좀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이슈로는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좀 끌고 갈 만한 매매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가 유망한 산업은 맞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바로 각광받을 만한 섹터는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고요. 그럼 바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로봇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반도체 만드는 로봇.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가 로봇주들을 끌어올릴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로봇주 진짜 지금 모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주 OX 확인해 볼게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처음으로 통일된 O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근데 로봇주를 보니까 아까 송가람 매니저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에 밀려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좀 오늘은 파란불을 켠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이 흐름이 오늘 왜 약했을까? 반도체 이유를 찾아야 되나요? 뭐 지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시장 상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AI 로봇까지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수급적인 면에서 강하게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속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반도체에서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대장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뭐
갭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윗골이 달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강한 종목들, 섹터들을 볼 때 가장 먼저 강하게 거래 대금을 이끌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 주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밀렸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지가 된다면 뭐 두 거래 정도 지켜본 이후에 지지 위치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런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쪽이 아무래도 협동 로봇, 공장 잔호과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 이쪽의 로봇주는 삼성 이슈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삼성 이슈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성 이슈, 뭐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총괄 팀장이 풋을 앞으로 강화시키면서 여기에서 공장 대기,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 더 주목받는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이런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공정 자체를 개발하고 앞으로의 매출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로봇주들은 꾸준히 우리가 하반기 봐야 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외에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섹터 안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은 종목군들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좀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진우 매니저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 좀 좋은 거 좋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로봇주가 비싼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로봇주들의 오늘이라든지 최근 수급면만 보면은 외국인 기관 뭐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최근 들어 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특정 종목군들의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면이 지금 로봇 쪽으로 분산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증권 신고서를 지금 제출을 했고 9월 달에 수요 예측이랑 일방 청약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나와 있는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협동 로봇 쪽에서는 국내 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협동 로봇 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한 수급면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상장 이후 그리고 상장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좀 다소 끝난다고 할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그때도 계속 사이클이 돌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로봇에 대한 좀 성장성 부분들을 좀 앞당겨서 좀 담아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도 일단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도 지금 각광이 굉장히 좀 많이 받은 시기일 수밖에 없고 공장 측에서도 오히려 어차피 협동 로봇 쪽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속기 쪽이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속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밸류상으로는 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좋게 보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로봇 그래서 어떤 종목들 어떤 그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파트를 좀 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포트 비중을 만약에 손가락 매니저가 로봇줄 담는다면 우리가 로봇 되게 많잖아요. 뭐 물류도 있고 서비스 로봇도 있고요. 뭐 감속기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뽑아서 포트에 딱 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류는 하나씩 담고 그리고 뭐 서비스에서 하나 담고 포트를 좀 로봇으로 많이 채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포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은 하지 않는 편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로봇주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제조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이죠. 이쪽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의 다른 종목군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 종목들은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조용 로봇들 같은 경우에 최근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로봇주들을 추가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주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추가로 가져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서비스형 로봇을 한번
우리가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로봇 청소기들,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우리가 뭐 카페들 많이 가실 텐데 거기에서도 이런 로봇팔로 커피를 제조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공장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산업에서 움직이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빙 로봇, 그리고 청소 로봇, 이런 로봇들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보급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 섹터, 그리고 미래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정용, 서비스용 로봇 섹터 하나 더 추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 섹터 안에서도 AI 쪽, 의료 쪽 로봇 섹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 그 외에 관련된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의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노령화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점도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함께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딱 집어서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섹터 안에서 종목을 선택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삼익 THK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섹터 안에서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목받지 않았던 종목 삼익 THK까지 들어봤고요. 최준욱 매니저님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포트를 좀 방대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딱 하나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딱 두 종류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감속기, 그리고 하나는 협동 로봇에 대한 기업.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앞전에 매니저님이 뭐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좀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서비스형 로봇은 지금 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도 고물가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 로봇 청소기 산다는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살 사람들은 사겠지만 지금도 솔직히 구매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러면 결국엔 스마트폰처럼 인프라가 확장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은 같이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는 개별 장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 자체도 지금 결국엔 전방 산업에 대한 타겟팅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전방 산업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로봇주들을 지금은 좀 봐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감속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SBB 테크 같은 경우를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바로 이야기할까요? 네. 탑픽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저번 주도 잘 가는 놈이 간다. 네,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협동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요. 감속기 쪽에서는 SBB 테크 이 두 종목을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서비스용 로봇 가지고 두 분의 갑론을박이 펼쳐져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종목은 저희가 탑픽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목받았던 섹터가 바로 이 저출산 관련주들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주 내내 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비슷하게 그래도 아직 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이번 나온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조금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출산 관련주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의견이 또 갈렸어요. OX 의견 갈렸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O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좀 시세가 나올 때가 됐나요? 여기는? 지금 뭐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장기 횡보했고 이렇게 하락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는 기술적인 위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뭐 키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지원도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아무래도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들을 낳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한 명을 낳더라도 이 아이에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매출이 지금은 바닥권에서 좀 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해외에서의 수출권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중국? 네, 중국, 특히 중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저출산도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중국도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유아용품이라든지 여기에 다양한 유아용품들이 앞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확실시 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아용 관련된 IP들도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AMG 엔터 같은 경우에 중국의 다양한 유아용 IP들을 출시를 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 시장에서 제품의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저출산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있지만 이번 주 수급도 좋았고 다음 주에 추가 상승 흐름, 그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손가락 매니저 저출산 관련주 5의견을 줬는데 탑픽 종목은 다음 주 공약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할게요.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님 X 의견을 줬는데 테마성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저출산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뷰가 좀 강한 편이고요. 일단 뭐 유엔에서도 지금 2.1명 이하를 저출산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지금 0명이에요. 한 명도 지금은 맞아요. 되지가 않는 그만큼 지금 저출산 국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정부 쪽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누구든 아이를 출산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리려면은 정부 정책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성 부분들에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키즈 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성은 확실히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쪽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먼 미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키즈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 부분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인 점은 확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저출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 부분만 확실하게 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저출산까지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맞고요. 반대로 지금 같은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발성 테마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이제 키즈 산업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워낙 좀 바닥권까지 많이 빠진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좀 수익 관점 이상으로는 좀 담아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들이 투자 매력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좀 투자 관점은 확실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자율주행 섹터도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정말 모처럼 올라간 섹터가 돼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원전과 비슷하게 하루 반짝하고 이제 좀 덜 움직이긴 하거든요. 다음 주 상승세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X 의견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뭐 자율주행은 하반기에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예.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4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의 모듈 부품 이쪽이 우리가 최근에 움직였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입니다. 여기를 봐야 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ADAS가 있죠. 안전 시스템.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가기 전에는 이 스마트 카기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커넥터와 센서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커넥터는 부품 간 정기적인 수승을 연결해주는 부품이고, 센서는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바로 카메라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뭐 레벨 2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4가지 섹터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하반기는 좋은데요. 다음 주에 관해서 X를 줬습니다.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 5의견을 줬는데요. 아까 반도체와 역거술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네네. 사실 이제 그 부분들도 있고 애플카 이슈도 일단은 지금 다시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좀 현재 애플카 관련해서는 지금 출시를 염두한 좀 새 기술 특허 출원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페달이라든지 핸들 부분들을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쓸 수 있는 좀 이 정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뭐 애플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죠. 다만 그 속도가 느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좀 사업에 대한 백지화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은 확실히 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자율주행 쪽을 지금 다음 주에는 조금씩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지금 MLCC 쪽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확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패키징 업체 쪽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전자량과 자율주행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품을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 비중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주 베이스로 볼 때는 자율주행 쪽이 좀 부품 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도 거기에 있나요? 네, 그렇죠.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 MC넥스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쪽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한번 좀 출발을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상승폭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은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C넥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공약주도 이제 리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유진 로봇이 종가 기준 18.45%, 최고가는 와 35%까지 갔습니다.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로봇주보다 유진 로봇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30% 이상, 35%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지지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은 바로 삼익 THK입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고가를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지 상황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삼익 THK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의 2번 타자 삼익 THK까지 다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종목 볼까요?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그래도 최고가 기준 9%대까지는 올라갔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0.47%,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은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탄소 나노 튜브 관련해서 분산재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그쵸. 실리콘 응급제 차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스란히 그 독식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응급제 쪽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나노신 소재 쪽이고 지금 수급만 봐도 기관, 뭐 투신, 보험이 계속 모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근에서 한 14만 원대, 13만 원대 밸류만 지금은 지지를 정확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상승 기조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다음 주 공략주로 저는 꿈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른 예로 들었던 것이 SAMG 엔터입니다. 이 종목과 다른 궤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여기 꿈비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군들도 영위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 사업군 자체가 저출산 관련, 유아용품 관련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매출 상승이 어느 정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상승, 그리고 해외 매출 증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수급까지 잘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추가 시세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드릴 텐데요. 예. 매수가는 9,800원,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라인업 보유하고 있는 꿈비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손절가 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오늘
제가 준비한 5개 섹터 내에서는 탑픽 종목은 없었다고, 공략주는 없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중국 소비 관련해서 면세점을 오늘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 그중에서 이제 신세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지금 면세 밸류 중에서는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면세점의 성장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역성장이 8월에 마무리가 되고 9월부터 좀 플러스 성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도 굉장히 좀 바닥권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관들이 계속 모아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 굉장히 좀 바닥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고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0만 4,500원에서 20만 2천원대 분할 매수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만 8천원이 좀 매물이 두꺼우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모두 추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신세계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현대백화점 주가도 많이 올라간 네네네. 상태고 호텔신라도 면세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신세계는 덜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점입니다. 아, 그 점이 좀 매수가 투자 매력을 포인트가 말씀해드렸던 아하. 부분들이고 사실 앞전에 좀 상대폭이 약했던 부분들은 백화점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 작년 같은 경우 성장성이 2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8월까지 역성장세에 좀 진입을 했다 보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 좀 밀렸던 부분들이고 올해 9월부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플러스 성장까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면세 플러스 백화점까지 같이 성장을 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상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도 그렇고 주가 강도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목표가 23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과 함께 어느 소통 창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쉽게도 다음 주부터 이제 매일경제TV가 가을 개편에 들어가면서 섹터 레드앤블루 송가람 매니저와 최준욱 매니저와는 이 시간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네. 너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송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반기 이런 개별주 섹터 그리고 우량주 섹터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종목을 정말 잘 골라줍니다. 송가람 매니저 밴드에서 좋은 종목들 잘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진우 매니저님. 네, 뭐 사실 이제 방송 시간이 굉장히 좀 짧다 보니까 해줄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이 적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업황에 대한 개선 강도가 나타나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업황에 대한 지식 부분들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부분부터 이슈까지 전부 다 맞아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최준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도움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업황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해주시거든요, 최진욱 매니저. 근데 시간이 항상 아쉽다라는 네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진욱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면요,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직접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니까 꼭 찾아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다음 주부터 매일경제TV 가을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2부, 저와 임민소 아나운서는 다른 타이틀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함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기본충실님께서는 또 프로그램 명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스타워즈 투나잇으로 새로운 모습,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저희 좀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뤄볼 수 없었던 시간의 이슈, 장 마감 공시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봐서 그 다음날 시장을 더 잘 이겨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찾아뵙게 됐는데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